Marisco. Bebida de cacahuete.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자란 커플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 온 이들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상 속 댓글창이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언제 가나요? 결국 두 사람은 짐을 꾸렸고 제주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스페인 출신의 여행 유튜버 커플 호르헤와 루스입니다.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다녀본 두 사람이 제주를 보고 난 뒤 내린 결론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곳이었다고요. 제주에 도착한 호르헤와 루스가 숙소로 가는 길에 처음 들른 곳은 함덕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굳이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다 들렀을 뿐인데요. 그런데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추고 맙니다. 모래사장이 너무나 새하얗다며 이런 곳이 한국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에도 아름다운 해변은 많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이 해변에 익숙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잠깐 차를 세우고 내려서 한참을 바라봤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함덕이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 충분히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어서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성산 근처의 현지 식당이었습니다. 관광객용 식당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드나드는 곳이었는데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음식을 본 루스는 잠시 할 말을 잃습니다. 제주 고등어 외에 각종 반찬들, 그리고 직접 만든 지역 맥주까지. 이게 다 한상이냐며 눈이 커지고 마는데요. 사실 두 사람은 처음엔 고등어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회로 나오고 구이로 나오고 국으로도 나오는 고등어. 3단 구성이 황당하다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En un restaurante de aquí de Jeju. Esto es sashimi de caballa y la verdad es que no sabemos cómo se come esto, pero lo descubriremos pronto. Y esta cervecita también es local de Jeju. Miren qué bonita. Ok. ¿Vale? Hazlo. Te está diciendo hazlo. ¿Spicy? Ahora vamos a descubrir cómo se come esto con palillos. De primero comimos sashimi de caballa. De segundo, caballa. A la parrilla. Y el tercero, sopa de caballa. Pero díganme cuando les digo que esto está buenísimo. Buenísimo. 고등어 한 마리로 이렇게 다채로운 식사가 가능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식재료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한국식 밥상의 철학이 이 한 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제주에서 배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섬 우도였습니다. 이름의 뜻이 소섬이라는 걸 알고는 귀엽다며 웃음을 터뜨리는 두 사람. 섬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선택한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였습니다. 1인당 약 2만 원, 그리 크지 않은 금액으로 섬 전체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다는 것에 두 사람은 신이 났는데요. 11km 남짓한 우도를 두 사람은 자전거로 구석구석 돌아다녔고 결국 17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샛길로 빠지며 등대도 보고 소소한 하이킹도 즐겼기 때문인데요. 스페인에서도 아름다운 섬들을 수없이 다녀봤을 두 사람이 이 작은 우도에서 이렇게나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 섬이 품고 있는 매력이 그만큼 남달랐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도에서 두 사람이 맞닥뜨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찾아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해안길을 달리던 중 바다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호르헤와 루스는 자전거를 멈추고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해녀. 한국인에게도 경이로운 존재이지만 처음 마주친 외국인에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산소통도 특별한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 해산물을 건져 올리는 할머니들. 두 사람은 이것이 이 지역의 진짜 문화이자 살아있는 유산이라며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수심 10m까지 맨몸으로 잠수에 들어가는 해녀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이분들이야말로 제주의 진짜 아이콘이라고 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제주 해녀의 물질 문화는 스페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것이었습니다. 우도를 뒤로하고 본섬으로 돌아온 두 사람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성산일출봉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올려다본 오름의 경사는 꽤 가팔라 보였는데요. 그래도 두 사람은 주저없이 꼭대기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5,000원을 내면 정상까지 오를 수 있고 무료 코스도 있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제대로 봐야 한다며 숨을 고르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약 20분간 가파른 계단을 올라 마침내 정상에 도착한 두 사람. 눈앞에 펼쳐진 제주의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쪽에는 우도가, 다른 한쪽에는 성산마을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5,000원, 하나로 단돈 몇천 원에 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 스페인의 어떤 유명 관광지도 이 가성비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주의 매력은 바다와 오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 동굴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만장굴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동굴 안의 기온은 12도, 습도는 99%. 호르에는 입구에서부터 서늘한 공기가 느껴진다며 준비물을 챙겨오길 잘했다고 말합니다. 지하 1km를 걸어 들어간 끝에 두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낸 세계 최대 용암 기둥. 높이만 무려 7.6m에 달하는 이 자연의 작품 앞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압도당하고 맙니다. 수만 년 전 화산 활동이 만들어낸 공간 전체가 제주의 지질, 역사를 통째로 담고 있는 박물관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입장료는 단돈 몇천 원. 이 규모의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이 가격에 볼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한국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만장굴을 나온 두 사람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시간대로 들어갑니다. 지프로 지붕을 얹은 전통 초가집들이 줄지어 선 성읍민속 마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루스는 이 마을에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맙니다. 박물관처럼 전시해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상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기 때문인데요. 유럽에서도 전통 마을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사람이 떠난 관광용으로 보존된 공간들이죠. 성읍민속 마을은 달랐습니다. 몇백 년 된 돌담과 초가 아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문화를 대하는 방식이죠. 과거를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 이어가는 것. 이튿날 두 사람은 제주 남부 서귀포로 이동합니다. 이날의 목표는 해안 산책로를 걸으며 제주 남쪽 해안이 숨겨놓은 폭포들을 만나는 것이었는데요. 정방폭포에 도착한 두 사람은 눈앞의 광경에 발걸음이 멈추고 맙니다. 폭포가 절벽에서 곧장 바다로 이어지는 장면. 루스는 이 폭포가 바다로 바로 연결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며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모두 입장료가 단 2,000원이었습니다. 하나로 약 2,000원, 유럽 기준으로는 2유로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두 사람은 이 가격이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걸 이해한다며 그 가격에 비해 보고 느끼는 것들이 훨씬 크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국가가 자연을 얼마나 소중히 관리하고 있는지 그 정성이 입장료 하나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주 서쪽으로 이동한 두 사람은 이번엔 초록빛 세상을 만납니다. 제주의 녹차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설록 티 뮤지엄이었는데요. 호르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건 규모도 규모지만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안으로 들어온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만드는 구조. 호르에는 이것이 정말 영리하고도 여유 있는 운영 방식이라며 감탄했는데요. 억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매력으로 사람을 머물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간의 제주 일정을 마친 호르에와 루스는 제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끌고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던 두 사람이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루스가 남긴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하루가 더 있었다면 망설임 없이 우도에 더 머물렀을 거라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는데요. 관광지를 많이 돌아본 날보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우도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누빈 그 하루가 더 기억에 남았던 것이겠죠. 제주는 그런 곳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섬.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은 섬. 경유지로 들른 해수욕장 하나에도 차를 세우게 만드는 섬. 스페인에서 날아온 두 사람이 결국 더 있고 싶었다고 말한 건 제주의 풍경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섬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연을 지켜온 방식, 문화를 살아있게 두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온도가 있는데요. 호르에와 루스는 바로 그 온도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겠죠. 제주는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섬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그렇게 있어온 섬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다녀본 두 사람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그 대단함을 잊고 사는 곳이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다시 오고 싶어지는 섬. 그게 바로 제주입니다.